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구전문학을 딱 10강으로 정리하고 있는 국어 강사 신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나도 해석이 되네? 라는 자신감이 좀 붙었겠죠. 오늘은요, 그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주제도 잡아내고 그리고 시어의 의미, 식구의 의미 파악하는 연습도 좀 같이 나가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좀 실전 훈련 위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요, 오늘부터는 이제 실전 연습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석이 된다. 주제도 내가 잡아볼 수 있겠는데? 라는 이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 기세 그대로 몰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실력을 좀 더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지나갈 게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제 푸는 순서예요. 즉, 지문을 먼저 봐요? 아니면은 이 문제를 먼저 봐요? 문제 푸는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좀 생소한 작품을 만났을 때를 가정하고 실제 시험 시간에 어떻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준비했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제목을 보셔야 돼요. 작품이 있고 반드시 그 뒤에 작가랑 작품명을 밝혀주거든요. 자, 그래서요, 제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보자면은 매화사, 매화 얘기네? 소재가 매화인가 보다. 이렇게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제목에 시의 내용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넣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한 작품 나왔다면 일단 제목부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거대한 힌트가 주어집니다. 시험지 안에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 3점짜리 문제 보면 항상 보기가 딸려와요. 거기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몰랐다 하더라도 큰 힌트를 잡아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기 내용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작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강, 2강에서 문학사 시대 흐름 잡았었죠. 자, 그때 쓸 수 있는 문학사 배경이 되는 시대 배경, 문학의 시대 배경을 같이 알려주기도 해요. 이걸 알면 우리가 이 작품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을지 빨리 잡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거 말고도요, 간혹 가다가 이 작품 특유의 표현상 특징 같은 것도 언급을 해줍니다. 즉,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이 작품 파악의 한 절반 이상은 다 잡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기를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되고요. 이 1번, 2번 앞에 나온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소한 작품을 만났을 때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공통입니다. 아는 작품을 보든 모르는 작품을 보든, 자, 공통적으로요, 이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내려 가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죠. 작품을 먼저 읽어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작업이 뭐냐면요,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시어들을 분류해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분류해줘요? 하면 딱 지난 시간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매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문장 구조상 아무리 뭐뭐 하려 한들 뭘 앗아갈 소냐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래, 앞에 있는 거는 긍정적이기 힘들다, 뒤에 있는 게 긍정적이겠지, 이런 식으로 막 분류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에서 해줄 내용이 딱 그 정도 수준. 여러분들에게 막 고차원적인 그런 이미지 분류가 아니라요, 일단은 1차적으로 내용 파악이 빨리 돼야지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게 긍정인가 부정인가 이걸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맥락을 못 따져볼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 시어 뒤에 무슨 서술어가 붙지? 너밖에 없어? 너뿐인가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좋다 좋다가 좋다요.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좋다라고 화자가 얘기하는데 이 정도로 긍정 부정을 따져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꾸민말에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파악을 할 때요. 왜냐면은 이 앞에 꾸민말에서 뭐 부사어, 관형어 다 포함해서 지난 시간 예를 들어보자면은 아무리 뭐뭐 하려 해도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무리 뭐뭐 하려 한들 이걸 아삭할 쏘냐? 아무리 뭐뭐 하려고 한들 부사어랑 서술어 앞뒤 따져 보니까 얘는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힘들어 라고 우리가 결론 내렸잖아요. 딱 그런 것처럼 이 시어만 보고 잘 맥락이 안 잡히면은 이 시어 뒤에 붙는 서술어 아니면 추가로 붙는 문장들 그리고 꾸민말 이런 것들을 보고 크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따져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 풀면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 번씩 확인하고 주제 다시 한번 잡아가면서 풀게 되는 거죠. 지문 한 번 읽고 모든 문제는 다 못 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쑥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내용이겠군. 자 문제 풀어보니까 그래 얘는 앞뒤 따져보니 그래 얘는 긍정적이야. 얘는 부정적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즉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전까지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직접 풀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지문 확인을 할 때는 요게 잘 돼 있으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일단 최초 독해 시에 요 작업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한번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2015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나왔습니다. 최추원의 촉교화라는 작품이에요. 촉교화? 잘 모르겠다. 근데 꽃인가 봐. 이 정도로만 잡으시면 돼요. 촉교화는 접시꽃이란 뜻인데 여기서 접시꽃이란 뜻을 전혀 몰라도 화 보고 꽃이야.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뭔가 꽃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내가 그 다음에 확인하라는 거 뭐였어요? 그죠? 보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최치원의 촉교화는요. 삶의 현실이나 인식 태도를 사물에 투사했대요. 그래서 사물과 자아의 동일성을 이뤘다네요.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에요. 사물과 자아의 동일성을 이뤘대요. 자, 그러면은 이 자아가 대체 어떤 자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친절하게 다 얘기해 줍니다. 최치원이 누군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풀 수 있어요. 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능력은 진짜 좋아요. 능력은 있었는데 출신상의 한계로 인해서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했대요. 출신상 한계. 그러고 보니까 최치원이 그 사람이잖아요. 비운의 육두품. 출신상 한계 때문에 크게 쓰이지 못하고 어디에서 살아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많았다래요. 자, 최치원이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촉교화에 투사해서 표현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그 촉교화. 그러면은 작품에서 나오는 화, 이 꽃이 바로 최치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되게 쉬워집니다. 자,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밭에 겹치면은 밭 옆에 약간 길거리잖아요. 잡초 피어나고 막 그런데 어머나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이유 이거죠. 본인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지 않았으니까 이게 본인이 처한 환경을 상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꽃이 폈는데요. 되게 탐스럽대요. 예쁠 것 같은데. 자, 이 꽃이 여린 가지를 누르고 있대요. 뭔가 부정적이지 않아요? 가지가 여리여리한데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니. 그럼 이 탐스러운 꽃은 뭔가 감당 불가능한 그런 상태 아니에요? 여린 가지가?
그죠? 얘가 뭘까? 자, 꽃. 최치원의 삶을 상징한다 라고 했죠. 최치원의 삶이 어땠어요? 능력이 너무 좋은데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탐스러운 꽃이 곧 최치원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들에 가까울 것 같은데 더 읽어봐야지 좀 확신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10가지를 막 누르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 얘는 뭔가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뭔가 감당 불가능한 존재일 것 같아요. 향기는 매우 진한 희미해지고 여기서 매우 가지고 매우 나쁘다 할 때 매우라고 해석하는 경우 있는데 잘 보세요. 비죠, 비레인. 향기가 비 내리니까 이제 다 희미해진 거예요. 매우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 매실이 익을 무렵에 내리는 비인데 그거 몰라도 되죠. 비 내려갖고 향기도 희미해지고요. 그림자는 맥풍. 맥은 몰라도 풍은 알죠, 여러분들? 풍, 바람입니다. 맥풍은요, 이제 그 보리 위를 스치는 이런 바람들 얘기예요. 자, 그거 뭐 몰라, 날짜 완전 상관없죠. 이거 맥자 몰라도 풍만 알면 되잖아요. 즉, 꽃이 폈는데 이 향기는요, 비 내리고 나니까 희미해지고 그림자는 바람 맞아서 기우뚱기우뚱한데요. 이 꽃이 지금 어때요? 점점 뭔가 향기를 희미해진다는 걸로 봐서 빛을 잃어가고 있고 상황도 되게 힘들어 보이죠. 최치원의 처지랑 비슷하지 않아요? 능력이 엄청 좋은데 출신상 한계에 막혀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면서요. 아무리 탐스럽고 향기로운 곳이면 뭐예요? 감당 안 되고 발현도 못하고 희미해지고 기우뚱기우뚱 치이기는 하고 최치원의 처지를 반영했구나 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즉 탐스러운 꽃, 향기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최치원의 능력이라고 본다면 얘네가 점점 다 희미해지고 기우뚱해진다.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최치원의 삶과 닮아 있네요. 자, 그러고 얘기하죠. 대놓고 얘기합니다. 술이나 말 탄 사람 그 누가 보아줄까? 벌이나 나비들만 나를 엿볼 따름이네. 술이나 말 탄 사람. 옛날에는 술이나 말은 누가 타요? 술에 아무나 탈 수 있어요? 말은 권력자들이 타잖아요. 이 권력자들은 보아주질 않고 벌이나 나비들만 나를 봐주고 있어. 여기서 벌이나 나비는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겠죠.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쪽이에요. 이 사람들 그 누가 날 보아줄까? 벌이나 나비들만 나를 엿보고 있잖아 라면서 꽃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최치원이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이 벌이나 나비 같은 경우는 평범한 사람들이 되겠죠. 이 평범한 사람들 틈에서 그냥 지냈다면서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즉 술이나 말 탄 사람은 최치원의 능력을 보고 귀하게 써줄 사람. 벌이나 나비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화자 정서가 대놓고 드러나요. 태어난 곳이 비천하니까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이 내버려 두니까 그저 한스럽다. 비천하다는 건 본인 출신과 관련이 되겠고 사람들이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은 이 한계에 맞춰서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했던 본인 삶을 반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끄럽고 한스럽다라고 하면서 화자 전체 정서가 한탄을 하고 있으면서 끝나잖아요.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방법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요. 조금 어려운 작품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우리가 요 심화 연습 2번째 시간에는요. 조금 더 어려운 작품 한번 보려고 해요. 어려운 작품이라고 해서 긴장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잡아줘야 되는 작품입니다. 자, 정철의 3위인곡인데요. 자, 우리가 제목부터 한번 보자면은 미인이 생각하는 노래예요. 자, 이 미인이 여러분들이 정철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미인이 사랑하는 이민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구분도 안 가잖아요. 자, 이에 대한 힌트는 어디에서? 보기에서 얻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 다 나와 있다고 했죠. 남성 작가가 자기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래요.
남자가 여자처럼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인데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휘 프린트에서 나왔던 그 미인에 대한 설명까지 결합해서 보면은 여기서의 미인이 누구다? 물음표 아니죠, 이제? 임금님이죠. 임금님이고 여기서의 화자는 누구로 설정이 돼 있어요? 아까 보기에 따르자면은 여성으로 설정이 돼서 얘기하고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많은 단서를 얻었으니까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동풍이 건득 불어서 어쨌든 풍, 바람이죠. 바람이 불어서 적설, 이거 어휘 프린트에 있었어요. 쌓인 눈, 후 하고 헤쳐내니까 창밖에 매화가 좀 피었대요. 가뜩이나 추워 죽겠는데 암향, 매화 향기라고 나와 있죠. 어휘 프린트에. 무슨 일인가? 자,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황혼에 달이 쫓아서 베개맡에 비친대요. 달빛이 스며드는 거죠.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자, 지금 사대부인 화자가 여성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 임금이죠. 임은 임금으로 해줘야 되겠죠. 임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매화를 꺾어서 임 계신데 보내는 거죠. 왜 매화인지 알겠죠. 매화가 일반적으로 사대부들의 그런 절개나 기상을 따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설 우리 어휘 프린트에 있었죠. 그래서 매화를 사대부들이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이 매화를 임금님한테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애절해라. 자, 이미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매화겠죠. 매화를 보내고 싶다. 이미 너 그즉 매화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꽃 지고 새잎 나니까 녹음이 깔렸다. 아까 전에는 눈이 조금 쌓여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좀 불어서 눈이 좀 날아가는 걸로 봐서 겨울은 아니고 약간 초봄쯤이었는데 녹음이 깔린대요. 녹음은 여름이죠. 나무가 우거지고 나뭇잎 색깔이 연두색으로 변하는 그 녹음이요. 새 잎도 나가요. 자, 이렇게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장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부용을 얻어놓고 공작을 둘러놓으니 가뜩이나 시름만데 날은 어찌 길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자, 근데요. 자, 모르는 단어 그냥 지워볼게요. 나위.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이쯤이겠죠. 자, 이거 그냥 다 지워보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제 꽃도 치고요. 새 잎도 막 나요. 즉 여름이 오기 시작하는데 적막하고요. 비어있고요. 좀 썰렁하네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뭘 얻어놓고 둘러뒀는데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 거.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죠. 화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시름 많아. 날은 왜 이렇게 긴 거야? 하면서 아휴 지금 시무룩해요. 여기서 나위나 수막은요. 정확하게 해석 못 하셔도 돼요. 수능에서. 자, 이거 뭐 궁금해 할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나위는 비단 휘장이고요. 수막은 수가 놓여져 있는 장막. 다음에 부용은 연꽃을 수놓은 장막을 얘기하고 공작은 그 공작 수놓은 병풍을 공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른다고 한들 뭔 상관이에요. 다 괜찮아요. 지금 확실하게 파악한 건 우리가 뭐 적막하고 비어있고 뭘 얻어놓고 둘러둬도요. 시름이 많아가지고 날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즉 여기서의 화자는 좀 쓸쓸하고요. 지금 외롭고 날이 너무 길어서 약간 짜증난 상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다음을 보자면요. 자, 원앙금 얘기가 나와요. 원앙금을 배워놓고 오색선을 풀어내요. 원앙금? 대체 이 얘기가 왜 나오지? 뭘 오색선? 뭐야? 금자에 겨누어서? 금자? 금자? 괜히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다 넘기시고. 이미 옷을 지어냈대요. 그랬더니 이거는 물론이고 얘도 갖췄대요. 수품과 제도가 정확한 맥락상 뭔진 모르겠지만 다 제껴봅시다. 이것도 물론이고 얘도 갖췄다는데 이미 옷을 지어내요.
사대부인 화자가 여성으로 변신해서 임금님 옷을 지어내는데 막 만들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임의 옷을 지어내는데 이것도 물론이고 얘도 갖췄대요. 즉 뭔가 굉장히 정성을 기울인 거예요.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원앙금은 그 원앙을 수놓은 그 비단들 얘기를 하고요. 오색선. 이거는 그야말로 5가지 색의 실이에요. 해서 금자, 금으로 된 자를 자기 재서 임의 옷을 지어냈는데, 야, 너는 정말 손재주뿐만 아니라 격식도 갖췄다라는 얘긴데, 그거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임의 옷을 지어냈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거는 물론이고 얘도 갖췄다는 걸로 봐서, 임금님 옷을 짓는데 굉장한 노력을 쏟았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뒀어요. 산호수는 뭔지 알죠? 지게가 왜 산호수지? 자, 백옥함에 뭘 담아둬요? 옷. 옷 좋은 거랬는데? 아, 임금한테 보낼 거니까 뭔가 정성이 뻗친 거죠. 해서 임에게 보내려고 임계신들 이렇게 바라봐요. 즉 여기서 하나하나 단어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맥락을 보면은 임의 옷을 지어냈어요. 열심히 정성스럽게. 그래서 지게도 싸구려 지게 아니고요. 산옷을 지게 위에 백옥함에다가 옷을 잘 담아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임에게 보내려고 이렇게 임 계신 대로 이렇게 바라봤는데 산인가 구름인가? 아이고 험하기도 험하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산과 구름들은 험하대요. 임 계신 데를 바라봤는데 쟤네가 막고 있고 너무 험해 보여요. 긍정, 부정? 부정! 얘네가 좋게 섞일 리가 있어요? 얘네는 다 부정이겠죠? 자, 천리말리길에 누구라서 찾아갈고 가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누가? 어쨌든 그 백옥함을 들고 임의 옷을 들고 백옥함에 담아서 산호수 지게 치고 임금님하고 가서 딱 내려놓으면은 임금님이 그 백옥함을 오픈해가지고 어머 우리 철이가 보냈어 라고 하면서 아 마치 우리 철이처럼 예쁘구나 라면서 반겨주지 않을까? 그래 줄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하룻밤 서리 가운데 기러기가 운대요. 하룻밤 서리 가운데 기러기 울어 일제. 기러기가 울어서 간대.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령 거더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의 별이 베니 이미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싶은 거 날리셔도 되죠. 수정령이 뭔지 모르고 위로에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흔히 모르는 단어가 이거거든요. 몰라도 관계없죠. 서리가 내렸다는 걸로 봐서 어쨌든 지금 계절이 다시 변화를 했어요. 아까는 녹음, 여름이었는데 서리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겨울에 가까운 가을이 온 거잖아요. 서리가 내리는데. 근데 지금 이 화자 상태 어때요? 기러기는 울고 있고요. 어딘가에 혼자 올라가지고 뭘 걷어봤는데 동산엔 달도 나고요. 북극엔 별이 보여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신가 반기니까 눈물이 절로 난대요. 달하고 별 보면서 임금님 하고 울고 있어요. 계속 임금님 쫓아가죠. 마음은 계속 임금님한테 가 있어요. 이쯤 되면 그럴 거면 서울 가지 싶죠. 자, 여기서 위로와 수정령 역시 몰라도 상관이 없죠. 그죠? 자, 위로는요 되게 높은 누각 얘기하고 수정령은요 그 수정구슬로 만든 발이에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화요리집 들어가면 이렇게 구슬 발 이렇게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수정으로 돼 있다는 건데 몰라도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달, 별 보고 임금님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화자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면요. 청광을 쥐어내서 봉황루에 붙이겠대요. 청광, 광, 빛인데 이거를 잘 쥐어내서 봉황루? 자, 봉황이 나온다는 건요. 임금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임금의 상징이잖아요. 봉황루, 즉 이것은요. 임금님 계신 곳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투임금, 뭐를? 광, 요거를 쥐어내서, 빛을 쥐어내서. 자, 이렇게 봉황루, 임금한테 임금님 여기 청광하고 딱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뭘 얘기하냐면요. 누 위에 걸어두고 이거 앞에 두음 법칙 하면은 루 위가 아니라 누 위가 되겠죠. 즉 그 봉황루 위에 걸어두고요. 파랑 이거 여러분들 어휘 프린트에 있었습니다. 빛을 봉황루 위에 걸어두고요. 파랑에 온 세상에 다 비춰가지고 심상궁곡 한낱같이 만드셔도 심상궁곡을 잘 모른다 쳐도 어쨌든 한낱같이 만들어 달래요. 그럼 맥락상 빛을 이거 빛이라고 합시다. 빛을 임금님 계신데 보내요. 임금님은 그걸 받아다가 온 세상을 한낱같이 만들어주세요. 됐죠? 이 심상궁곡은요. 깊은 산 속 험한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그거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맥락상 이 세상의 모든 빛을 비춰서 밝게 만들어주세요.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돼요. 심상궁곡의 의미 이렇게 안 물어본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정말 정철은 임금님을 좋아했나 봐요. 임금님한테 이 청광 밝은 빛을 줘서 요거를 임금님이 세상을 다 밝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어요. 즉 하나하나 다 밝게 해준다는 거. 그러면은 밝으니까 뭔가 다칠 염려도 줄어들고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죠.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보면은 선정을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금님이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인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못 나가도요.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임금님한테 이걸 드려서 임금님이 뭔가 이렇게 한낱같이 만든다는데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좋은 일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구나. 요거까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건곤이 얼어붙어서 백설이한 비친 때. 이 사계절 얘기 다 하네요. 자, 건곤 우리 알고 있어요. 건곤 온 세상이 얼어붙어서 백설 눈하고 한 빛이래요. 지금 겨울이 왔는데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있다. 왜? 추워서. 소상난반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초에 더욱 일러 무엇하리? 자, 소상난반은 잘 뭔지 모르겠어요. 옥루고초. 옥. 자, 이거 사대부 임금 그리워하는 노래니까 여기서의 옥은요. 임금과 관련된 단어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소상난반 어딘지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 겨울이에요. 사람도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칠 정도로 너무나 추운 곳인데 A라고 할게요. 그냥 A도 추위가 이렇거늘 임금 계신 곳이야 더욱 일러서 무엇하리. 그러면은 화자가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A도 이렇거늘 저기 임금님이 계신 곳은 더욱 일러서 무엇하리. 이 소상난반은 최소 내가 있거나 내가 경험해본 추위일 가능성이 높죠. 이게요. 정확하게 하면요. 정철이 있었던 그 전남 창평을 의미합니다. 근데 모른다고 해도 맥락상 문제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추운데 겨울 왔는데 우리 임금님 안 추워요? 괜찮아요? 이거잖아요. 요게 중요한 거지 소상난반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워 죽겠으니까 양춘을 붙여내서요. 임 계신데 빵야 하고 쏘이고 싶어요. 자, 따뜻한 봄볕 요거를 딱 붙여내서 팡야 하고 임 계신데 쏘이고 싶고요. 초가 처마에 비친 해를요. 옥루에 올리고 싶대요. 그냥 예전에 죽겠죠. 자, 홍상을 여며 있고 홍상은 뭔지 모르겠지만 입는다고 하면은 뭐 옷 관련인가 보다 할 수 있죠. 홍상은요 치마예요. 다홍색 치마. 지금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자, 다홍색 치마를 여며 입고요. 그 다음에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서 이렇게 해 저문 대나무에 기대서 생각도 너무 많대요. 누구 생각? 사랑하는 사람 누구? 임금님. 임금님 생각밖에 안 해요. 임금밖에 모르는 임금바보. 자, 짧은 해가 쉬지고 긴 밤을 꼿꼿하게 앉아서 저기 청등, 이거는 등이죠. 그야말로 등. 이 램프 딱 걸어둔 그 곁에 고무를, 이거 뭐지? 지나가도 됩니다. 뭘 놓아두고 중요한 건 이거.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이렇게 기대에 앉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임금님 그리워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앙금은 차도 찰샤. 이거 잘 모르겠지만 이 밤은 언제 셀고? 자, 공우는요 악기거든요. 이거 몰라도 되고요. 앙금은 아까 전에 그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원앙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차갑다고 하는 걸로 봐서 화자의 지금 외로운 처지랑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화자는 지금요 이미 옆에 없어갖고 추워 죽겠단 말이에요. 그거랑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밤은 대체 언제 셀까? 아, 차가워 죽겠네. 인 거예요. 여기서 이 앙금은 그 원앙금, 부부들이 덮는 원앙금침 얘기하거든요. 이게 자기만 혼자 누워있으니까 아 차가워 죽겠다 이거예요. 겨울에 이불이 차갑다. 옆에 임이 없다. 몰라도 지금 화자가 임 걱정하고 그러니까 즉 임금 걱정하고 임금님 보고 싶고 외롭고 이거 파악하는 데는 여러분들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지 봐줘야겠죠. 자 보기를 바탕으로 이 3인곡을 이해를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골라야 돼요. 틀린 거 골라줘야 되거든요. 자, 옷을 지어서 배곡함에 담아서 임에게 보내려 해요.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파워 정성 아니었어요? 자조차도 금으로 만든 걸 썼어요. 옥! 다른 거 다 몰라도 옥에서 끝나죠? 옥은 옛날에 진짜 최고예요. 여기다가 임의 옷을 담아요. 임금님 옷을 담는데 당연히 고급에 담아야겠죠. 자, 이게 다 뭐예요? 정성과 그리움의 집약체죠. 너무나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달, 별 보고 임금님 이랬잖아요. 중간에. 응? 기억나죠? 자, 이걸 보고 임금님을 떠올려요.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화자는 이렇게 지상에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달하고 별 뜬 거 보고 위를 보고 임금님, 신하가 임금을 그려한다. 지금 여기 수직적 구조 맞죠? 여기에서도 신하가 아래에 있고 임금님은 위에 있고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 반영된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화라니 신하입니다.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자, 왜 보내려고 했어요? 이거를 봉황루로 보낸다는 데서 임금인가 우리 감 잡았죠? 임금 계신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자, 청광을 쥐어내서 자 이거를 봉황루에 보내면 뭐예요? 임금이 이야 이쁜 것 같다 이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봉황루 위에 매달아 두고 온 세상을 좀 밝게 비췄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래요? 심상궁고까지 온 세상을 한낮같이 만들어주세요. 즉 환하게 밝게 만들어주세요. 임금님 선정을 베푸소서라는 그 맥락이었던 거 잡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청광을 보내서 임금님 갖고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봉황루에 걸어두고 세상을 한낮같이 밝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신하의 염원이 담겼고 우리가 봉황루라는 데서 임금한테 보내는구나까지 잡았었죠. 그래서 얘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아니, 지금 초가 처마에 해가 비치긴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 비쳤죠.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이 비친 해를 가지고 임금님 계신 곳에 옥루에 보내고 싶다라고 하지 어머 우리 임금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다니 임금님 최고예요. 이거 안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 됩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자, 답이 나왔지만 우리 선지 끝까지 봐야 됩니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관계를 남녀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이 내용은요. 어차피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앙금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하나 안 하나. 자, 어떻게 알아요? 꿈에서라도 임금님 보려고 이렇게 딱 받치고 기대니까요. 그 앙금이요. 차가워 죽겠어 하면서 아휴 이 밤은 언제 새나 이러고 있어요. 혼자니까 외로우니까 지금 옆에 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체 밤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자는요, 외롭습니다. 자, 이것도 맞고 여기도 맞고 둘 다 맞으니까 5번도 지워지고 답은 4번이 맞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힘들어하는 정철까지도 해결 가능하다는 거 확인을 했죠.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복습 한번 정리해보고 복습 포인트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요 드디어 어느 정도 고전 원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붙고요. 그리고 진짜 문제도 풀어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죠. 자, 이거를요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면은 오늘 연습했던 방법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계속 꾸준히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어떤 점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복습을 해줘야 되는지 오늘 배운 내용 한번 같이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고 나 이거 평소에 어려워했는데 아니면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하고 턱 걸리는 작품이 나온다면요. 첫 번째 제목부터 확인을 하자. 왜? 이 제목에서요 최소한 소재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뭘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가끔은 어떤 감정 같은 것도 나올 때가 있고요. 시의 내용이 대부분 제목에 압축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제목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자, 이 제목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 보기에 문학사 관련 시의 배경이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작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아니면은 표현 기법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느꼈죠. 아니 작품에 대해서 몰라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들어가면은 되게 쉬워지네. 정철 3인국 저 뭔지 몰라요. 근데 보기에서 뭐래요? 사대부가 임금을 그리웠는데 사대부가 남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해서 남녀관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들어갔더니 이해가 가잖아요. 왜 원앙금 얘기를 하는가? 에이, 남녀관계로 치환해서 얘기한다며 이렇게 잡히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이 전무해도요 여기에서 힌트를 잡아내면은 거의 문제가 대다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생소한 작품이 나온다면요 필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생소한 작품이 나와서 헉 하고 놀랐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밟아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단 작품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제목하고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결합을 하면은 대강 어떤 얘기인지 감을 잡고 들어가요. 자, 이때 이 시어들 크게 어떻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거부터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이 시어들, 내 이거 판단이 좀 안 되는데 하는 이 시어 뒤에 어떠한 서술어가 붙는지 또 어떠한 꾸민말이 붙는지 요거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뒤 맥락, 문장의 맥락을 읽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민말이나 서술어 아니면 이 뒤에 따라붙는 어떤 설명들 요런 문장에 좀 주목을 하셔서 보시는 게 이 시어들 이미지 파악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면서 선지에 있는 내용이 맞나 틀리나를 다시 한번 따져볼 때 1번에서 뭐라고 하는데 이게 임금을 향한 게 맞나?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지문을 한 2번 정도만 읽고 풀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생소한 작품이 나오면은 제목하고 보기를 위주로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시어들을 분류,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갈라주는데 이때 기준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정보들 가지고 내려가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문장 해석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시어 앞뒤에 붙어있는 꾸민말이라든가 서술어 요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선지 판단을 할 때 전체 다 읽지 말고 이 정도면 내용 파악 다 됐어요. 그래서 선지 한번 보고 여기 있는 내용들 앞뒤 내용 따져보고 부분 읽어가면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이때 2차로 확인하실 때는 전체 작품 다 읽어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 확인하셨죠?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 방법이 몸에 뵐 때까지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